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생활안심 디자인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 안전과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얼마 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생활안심 디자인에 대해 그 종류를 소개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범죄 예방 시설 구축 사업은 범죄 예방 디자인 원리가 적용된 안심 거울과 야간에 빛을 내는 태양광 충전식 발광기구, 솔라 표지병, 노면 표지선 등 다양한 방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짧은 보도를 통해 서울시에서 생활안심 디자인을 조성하는 위치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들이 있는지를 알렸는데요. 이 보도에서 생활안심 디자인이 설명되고 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웠다는 시청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각 시설물에 대한 자료와 설명이 일치해야 알기 쉬운 보도가 될 텐데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생활안심 디자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먼저 보도에서 소개된 안심 거울은 전신주에 거울을 부착해 주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입니다. 다음으로 솔라 표지병은 야간에 빛을 내는 태양광 충전식 발광기구로 어두운 밤길을 밝혀 범죄를 예방하는 시설물인데요. 그 외에도 노면 표지를 통해 막다른 길임을 알리고 위험한 순간에 누를 수 있는 비상벨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생활 안심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기후동행 카드와 K패스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정부가 한 달 교통비를 최대 53%까지 환급해주는 교통카드 K패스를 오는 5월에 출시합니다. 최근 교통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의 출시 소식을 알리며 각각의 특징을 담은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교통카드, 이른바 K패스를 출시합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쓴 금액의 일정 금액을 현금이나 마일리지, 카드 공제 등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 카드도 이번 달 말부터 판매됩니다. 요금제는 두 가지입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월 62,000원을,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이용하려면 월 65,000원을 내면 됩니다. 사용자 본인이 어떤 교통수단을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따라 혜택이 더 큰 카드를 선택해 사용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보도를 통해 특징을 파악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겠죠. 이번 보도에서 기후동행 카드와 K패스 각각의 특징은 잘 설명했지만 두 가지 카드의 특징을 비교해서 보기는 쉽지 않아 보도 이후 별도로 정보를 다시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가 한눈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청자 톡톡 Y에서 두 가지 카드의 특징을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기후동행 카드와 K패스는 지원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후동행 카드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인 반면 K패스는 대중교통 15회 이상 사용 시 대상에 따라 환급액이 다른데요. 사용 범위에 있어서도 서울 권역 내만 가능한 기후동행 카드와 전국 이용이 가능한 K패스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기후동행 카드는 서울시에서 이용하는 따릉이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고 K패스는 GTX 사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디지털 치료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환자에게 약 대신 애플리케이션을 처방하는 모습 아직은 생소하죠. 이른바 디지털 치료가 올해부터 시작됐는데요. 얼마 전 처음으로 환자에게 정식 적용된 디지털 치료의 사례를 소개하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수험 생활을 하면서 불면증이 생긴 이재영 씨는 최근에 병원으로부터 디지털 치료기기 처방을 받았습니다. 불면증 치료를 수면제를 통해서 하지 않고 이렇게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좀 굉장히 좋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치료와 달리 수시로 업데이트할 수 있어서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료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과 관련된 질환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불면증일 수 있는 건데 만성 질환의 관리, 또 뭐 조절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불면증 환자의 사례를 통해 환자의 소감과 디지털 치료만의 장점을 보여주고 전문가의 의견까지 덧붙여 앞으로 디지털 치료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요. 디지털 치료의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리포트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환자가 치료된다는 것인지 설명이 부족했다는 시청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디지털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여봤습니다.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디지털 치료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지행동 치료를 제공합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가장 근본적인 불면증 치료법으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을 찾고 교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앱을 이용해 환자는 매일 수면 일기를 기록하고 의사가 이를 확인해 맞춤형 수면 시간을 처방하는 방식입니다. 앱은 실시간으로 수면 습관을 교육하며 수면에 대한 잘못된 생각 등을 개선하도록 돕는 피드백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